37번 문제. 지문이 철학 지문이야, 철학 지문. 아유, 철학 지문. 철학 지문 아까도 말했는데 윤리 사상가들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이점이 많아요. 이 철학 지문에 있어서. 작년에 9월 평가원 모의 평가가 베카리아라고 하는 그 학자에 대한 지문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모르겠지만 나도 잘 몰라. 근데 그 학자에 대한 지문이 쭉 나왔는데 심지어 그 학자를 공부하는 그 윤리와 사상 그리고 생활과 윤리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냥 지문을 제대로 안 읽고도 그냥 쭉쭉쭉쭉 풀어낼 수 있어요. 와, 그래갖고 그 지문은 그냥 거의 날로 먹는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윤리와 윤사라던가 또 생윤하신 분들은 공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잘 해주시는 게 좋고. 어차피 그 정도 되면은 우리 사상가들 막 공부한다는 거는 개념을 많이 형성해 놓으면 된다는 얘기거든. 반대로 경제하는 사람이 있니? 경제? 있어? 경제 지문 나오기도 하지. 우리 사회 지문에서 경제 지문도 배경 지식 쌓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죠. 그러면은 윤사에다가 경제에다가 과학기술, 과학지문 나오면은 유리하겠네. 그렇게 자기가 이제 탐구 과목에서 했던 부분들이 연결되면은 배경 지식이 동원돼서 읽으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두세요. 2학년 때 공부 안 하면은 3학년 때 잡기 힘들어. 3학년 때 잡기 힘들다는 게 차이가 안 좁혀져. 3학년 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니?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2학년 때 많이 해둔 걸 바탕으로 3학년 때 치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3학년부터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못 잡어. 진짜 못 잡어. 앞에 있는 친구들도 계속 가거든. 자,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철학 지문 읽을 때 철학 지문이 다소 이제 좀 생소하거나 되게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철학은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 그냥 둘 중에 하나의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감하거나 이 사람이 이랬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So do I 느낌. So do I. 근데 아니면 아예 비판을 해봐. 뭔 삐소리야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한번 해봐. 그러면은 글이 조금 더 친밀감 있게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비판한다라는 친밀감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읽게 될 거예요.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한번 또 해봅시다. 저번에 이제 철학 지문 읽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 지문은 미리 먼저 얘기합시다. 로크에 대한 얘기 여기 벌써 이렇게 쭉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헤겔에 대한 얘기 쭉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했죠. 그러니까 막 생각이 막 교차돼서 나올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공감하거나 혹은 비판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누구나 경치 좋은 곳에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때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하시는 분? 나도 그래. 나도 이런 생각 많이 했어. 자, 이러한 상상에는 일, 즉, 노동. 자, 요 즉이라는 표현은 이제 일을 뭐라고 표현하겠다고? 노동이라고 표현하겠다라는 표시죠. 이것을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있다. 뭔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라는 느낌이 여러분들이 이제 잡으면서. 하지만, 자, 요 하지만은 근데 뭔가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반대되는 느낌. 앞에선 부정적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뒤에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노동은 개인과 사회 발전시켜. 노동은 가치가 있어 라고 하니까 완벽하게 반대가 되죠. 하지만 중심으로. 하지만의 앞은 야 부정적인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뒤에는 아니야, 노동은 사회 발전시켜. 그리고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어. 자, 철학자들은 인간의 노동에 대해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 이제 보겠다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학자는 로크입니다. 그럼 로크는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그 생각을 읽어볼까? 노동을 뭐라고 생각했대요? 소유와 권리와 관련해서 설명했대요. 소유와 권리라는 요 두 가지, 혹은 소유와 권리, 요 관련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하나의 키워드겠네. 로크에서는. 로크는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자연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신이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까지 끊어서. 그럼 이 로크의 생각에 여러분들 공감돼요? 안 돼요? 일단 무신론자는 공감 못하겠지. 신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그치? 그런 식으로 자신이 한번 입장을 취해보고 자신의 스탠스를 딱 정한 다음에, 혹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맞아, 이런 얘기는 다 어디에 나왔었어.
어디 뭐 경전에 나왔었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철학 지문을 읽으려고 할수록 이해가 되는 파트예요. 자, 그런데 그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지하는 것이 신체이기 때문에 생각해볼까? 신체 공유할 수 있니? 네 몸 잠깐만 빌려 쓰자. 그러면은 나는 뭐 원빈 몸 맨날 빌려 쓰게. 그치? 여러분들도 뭐 다른 연예인들 몸 빌려 써도 되잖아. 근데 안 돼. 공유할 수 없어. 그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만의, 자, 요 단어 되게 중요해요. 배타적 권리. 배타적이라는 단어 뭘까? 배타적. 베타, 준영이 알 것 같은데. 베타적이다. 처리되니? 혹시 베타적 처리된 사람? 베타. 몰라? 얘들아, 혹시 사회 과목에서 베타적 경제 수업 들어봤어? 베타적 경제 수역. 요거 우리 경제 지문에 잠깐 나오기도 하고요. 사회 지문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경제 수역이라고는 내가 이 안에서 경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수역이에요. 그럼 베타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와서 침범할 수 없는 거. 자, 요 타자가 무슨 타자냐면은 타인을, 배자는요, 배척할 수 있는, 타인을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등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기 못 와. 다른 사람은 못 가죠. 배타적 권리, 다른 사람은 못 갖는 권리. 그래서 본인만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자, 이해됐나요? 배타라는 단어. 상당히 중요해요. 배타성. 등져버리는 거야. 타인을 등져버리는 거. 요것과 좀 대비되는 말은 뭘까? 배타적과 대비되는 거. 뒤에 지문에서 잠깐 나온다. 선택지에서. 이타적. 타인을 이익이 되도록 하는 거. 약간 대비되는 개념이지. 이타적, 배타적. 자,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라면 그 신체 활동 역시, 노동 역시 그 개인의 소유다. 자, 신체가 개인의 소유니까 그래서 노동 역시 그 개인의 소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공유 상태인 어떤 사물에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공유물의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니까 그래서 그 노동을 통해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소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소유에 대해서 노동을 통해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연관지어서 생각한다고 했어요. 노동을 소유의 권리로서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대상은, 사물은 내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노동을 열심히 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땄어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라고? 로크의 관점으로는? 로크의 관점은 그 개인 거라고요. 그쵸? 물론 뭐 사과나무 주인 거겠지만 노동을 통해서, 만약에 그게 자연의 공유물이었다면. 자, 다만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은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세요.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로크는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건이 있겠네. 언제? 단순히 신체를 사용한 거 아니라 삶의 편의에 최대한 도움을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로크에게 노동은 단순히 신체 노동이 아니야. 자연을 이용한 거야. 왜?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인정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이 신체를 사용하여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든 경우는 그거는 노동에 해당되지 않아서 소유권 인정받을 수 없다. 우리 최근에 이런 거 하나 있지.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는 행동.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지. 그럼 그렇게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그거는 로크의 관점에서는 소유물로 인정하지 않겠지. 그치? 라는 것까지. 최대한 이 사람의 생각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서, 혹은 무슨 소리야 이 사람, 얘는 뭐 이런 근거를 대고 있어, 내가 동의해주는 게 좀 더 글을 읽어나기엔 좀 수월할 거예요. 자, 조건은 그러니까 뭔가 삶의 편의에 도움이 안 되면 그거는 인정받을 수 없어 라는 얘기가 여기의 내용이었네요. 자, 밑에 이제 해겔 갑시다. 해겔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이게 아니라 이거를 초월해서 오히려 주체와 객체의 통일의 과정이래요. 무슨 말이냐? 주체와 객체의 통일은
주체는 일단 나겠지. 객체는 어떤 대상이겠죠. 걔가 서로 통일이래. 뭐를? 노동을. 노동을 하면 걔와 내가 통일이 되는 거래. 그래? 봅시다. 인간이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대요. 노동이? 또한 끝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 자연을 그럼 그대로 받아들인 건 누구? 동물. 그치?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바꾸어 필요한 물품, 적절한 환경을 마련하며 생명을 보존한대요. 생명을 보존한대.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바꾼대요. 자연을 바꾸면서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끔 한대요. 노동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가 있네요. 그러니까 노동의 어떤 나름의 가치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자립성을 지닌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 얘기했어. 객체. 이 객체의 특징, 자립성이 있었어. 근데 누구에 의해서? 주체에 의해서. 특히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뭔 말이 이렇게 어렵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고파. 근데 사냥을 해야 돼. 그 사냥감이, 저기 가는 동물이 사냥감이야. 잡아야 되는데 그 사냥감이 가만히 있니? 도망가야 되겠지? 자립성을 지닌 그 동물은 주체의 노동, 나의 사냥에 저항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요리조리 도망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좀 예시가 되겠니? 이거 뭐 잠깐 딴 얘기를 세면은 요새 우리 딸이 이제 엄청 뛰어다니는데 아직 기저귀 갈고 있거든. 기저귀 갈자라고 하면은 엄청 내 손에 안 잡히려고 그냥 온 집안을 도망쳐. 어디 숨어 막. 너도 이제 자립성이 있구나. 너도 이제 주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뭔가 나의 노동에, 내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노동에 저항을 하고 있어. 자, 다시 돌아와서 객체의 자립성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되지. 그치? 우리 딸은 돌아다녀봤자 날 손에 잡히지. 그럼 그 자립성은 줄어들게 되죠. 그쵸? 제거되게 되죠. 내가 꼼짝 못하게 그냥 눌러버리기도 하거든. 꼼짝 마! 이러면서. 그래서 알맞게 변화되어 기저귀를 갈아주게 되죠. 한편 다른 측면 봅시다. 한편은 다른 측면보다 그런데 라고 읽어주면 되죠. 그런데 주체는 뭐 하면서 노동 과정에서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인대요. 주체가 받아들인대 오히려. 근데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이 있대. 나는 이미 파악했거든. 우리 딸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그 법칙을 내가 이제 수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을 한 겁니다. 그치? 나의 욕구나 목적은 뭐야?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 그거를 실현을 시켜버리지. 이런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응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 통일이라는 단어와 대응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주체와 객체가 서로 받아들이면서 객체 속에서 실현된다. 요 말이 통일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니 없니? 있지? 서로 대응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단 안에서 앞에서 제시됐던 이 단어들은 뒤에서 어느 순간 계속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야. 그 결과 객체는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거 아니라 오히려 무관한 것에서 노동의 산물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의 객체는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자연물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렇게 해서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무슨 말? 통일되는 과정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실현됩니다.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입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로 쭉 우리가 맥락으로 맞춰서 읽어줘도 되겠네요. 그리고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나오겠지. 이처럼 해결은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서 나타낸다. 이것을 자기대상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대상화 여기 나왔네요. 자기대상화, 자기의식, 자기대상화. 결국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립되어 있다가 노동을 통해서 노동의 역할, 그래서 통일시켜줍니다. 그리고 자기대상화 정도만큼 자기의식을 확보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또 끊어주세요. 왜? 그런데는 뭔가 내용이 또 다른 데로 다 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뭐 조건이 있나? 혹은 한계점이 있나? 노동산물의 주체의 소유지만 여전히 분리되어 있어. 여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해. 주객 통일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에는? 노동은 한계가 있다. 통일의 한계가 있다. 주객 통일의 한계가 있다. 라고 보는 게 해겔의 관점.
그럼 저 한계는 도대체 뭐예요? 몰라. 그거는 해결의 생각 우리는 지금 이 지문 안에서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 특징만큼은 그냥 주어 서술어를 맞춰서 갖고 정리는 가능하지. 한계가 있다 끝. 그게 정리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뭐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영역으로 가야 된다고? 수행평가 영역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해결 공부하실 분들은 그런 거 수행평가에서 조금 더 찾아가고 레포트 작성하면은 그게 이제 생기부에 작성되는 거. 그 패턴. 알겠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패턴이에요. 그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모의고사 지문이라던가 어떤 책을 찾아보다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 근데 보통 이런 독서 지문에선 깊게 설명 못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을 그 해당 영역에서 해당 과목에서 조금 더 찾아보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 뭐 단백질에 대한 그 뭐 부분이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수행평가로 잡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끊고요. 이제 마르크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마르크스 얘기 혹시 마르크스 들어본 사람? 마르크스. 혹시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들어봤니?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러면은 소련이라는 나라는 지금 많이 나왔지. 러시아 이전에 소련이라는 나라. 여러분들 뭐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치? 맞아. 그래서 그 소련이라는 나라의 사상적 기반을 만들었던 사람이 저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그때의 마르크스예요. 그 마르크스가 그래서 그런 영향을 줬던 사람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마르크스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마르크스 긍정하는 순간 우리 어떤 사회에서는요, 너 공산당이구나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자, 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해겔의 노동관을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얘기겠네. 그치? 근데 노동 자체가 한계가 지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노동 자체는 한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나?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뭐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외부 대상 가공했어요. 그래서 자기 실현에 알맞은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대요. 누가? 인간이. 아무튼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인 것 같아. 결국 그 결과 노동은 객체에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요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하기 위해 이것을 부정함으로써 주체와 주관적 욕구나 목적의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이 객체가 자연의 소재의 형식이 있어요. 자연의 느낌이야. 내추럴해. 아주 자연적이야. 근데 그것을 부정시킨다, 가공한다라는 얘기겠죠. 가공을 통해서 혹은 노동을 통해서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주체의 입맛에 맞게끔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런 문장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가 많이 되셨던 분들은 문학에서도 요 구절을 따다가 쓰기도 한다. 이런 구절을. 자연적 소재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 주관적 변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기억나니? 주관적 변용? 어떤 대상물에 대한 주관적 변용? 기억 안 나면 나중에 문학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요. 그리고 주체의 욕구나 목적은 물질화되어 구체적 노동 산물이 됩니다. 누가? 가공된 대상, 객체. 앞에서는 객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뭔가 단어를 또 바꿔버렸어. 근데 객체야. 결국 자연이야. 자연물. 앞에서는 처음에 얘기했던 자연물. 자연물, 객체 혹은 가공된 대상. 똑같은 말이죠. 거기에는 주체의 형식이 들어가요. 그리고 구체적 노동 산물로 탄생돼요. 그 결과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야 노동 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식 정체성은 확보됩니다. 해겔이랑 비슷하네요. 자기의식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또 더 나아가 플러스 해겔이 얘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더욱 개발하여 자연의 구속으로서 벗어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아 실현이라는 단어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아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가 마르크스의 사상에 기반을 두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즐겁게 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것. 그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권장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걸 꼭 마르크스주의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주객통일의 방법이고 자아실현의 과정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아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다만 또 제한이 있나 봐. 노동을 통한 주객통일 한계가 이거는 사회적 구조의 한계야. 이건 노동의 한계가 아니라 앞에서 해결은 노동의 한계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는 노동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한계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사회를 바꿔야 돼. 사회를 바꿔야 돼. 사회를 바꿔야 돼. 그래서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 실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된다고. 자, 여기서의 역설은 무슨 느낌이니? 역설법의 역설일까? 아니지. 힘주어서 설명했다. 힘주어서 강조했다. 강조의 역설이에요. 힘주어서 설명했다. 역자가 힘역자. 두음 법칙에서 리을자가 탈락했죠? 역설했다가 아니라 역설했다. 힘주어서 설명했다. 강조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어휘 문제로도 충분히 나오지. 그치? 자, 여기까지. 그리고 마르크스 얘기는요, 제가 이 마르크스 해결주의라고 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하나 이제 배경지식 조금만 쌓아 놓읍시다. 여러분도 혹시 정반합이라고 들어봤어요? 정반합. 자, 요 정이라고 하는 거는 바를 정자예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바른 상황. 근데 항상 여기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반대가 일어나. 뭔가 반대되는 상황, 문제 상황. 근데 이 문제 상황은 해결되기 마련이지. 그럼 그 해결된 상황을 우리는 합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합은 그 결과예요. 정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던 세상이 반대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해결된 상황을 합이라고 해요. 그러고 나면 이 합은요, 다시 또 정이 돼갖고 다시 또 반대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위에 합이 또 일어날 거예요. 이런 과정을 무수히 거치다 보면 어떤 세상이 나온다면 이상적인 세상이 나온다라는 게 이런 사상의 기반이에요. 그런 사상이 나올까?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유토피아라는 단어 들어봤니? 아주 이상적인 세상. 그러니까 이 끝은 정반합의 끝은 어떤 이상적인 세계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회적 문제만 해결하면. 그거는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쌓아두시면 좋아요. 정반합. 동반신기라는 가수는 알아? 들어봤지? 걔네 노래 중에 오 정반합이라는 노래가 있어.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심 내용 찾기입니다. 그치? 중심 내용 찾기고 그런 중심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찾아줄 수 있고 없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사회구조적 한계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사회구조적 한계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 없어요. 이런 얘기는 사회적 구조 한계 얘기를 하긴 했으나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부분들은 요거는 이제 중심 내용 찾기고 어느 부분에서 설명되는지는 각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 찾을 때는 어떤 한 부분, 한 줄이 아니야. 큰 부분, 한 두세 줄에 해당하는 부분 혹은 네다섯 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실현하는 과정,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 하니까 과정도 나와야 되고 이유가 설명됐던 마르크스 부분에서 찾아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줄이 되진 않아요. 어느 한 구절이 이 내용의 답으로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볼 때는 조금 거시적으로 넓게 보셔야 되고요. 자, 기억은 소유예요. 누구의 소유? 로크의 소유. 니은의 소유는요? 니은 누구였니? 헤겔의 소유죠.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얘는 2회니까 약간의 추론도 필요하겠네. 자, 1번 석지. 기억과 니은은 모두 공통점이네. 인간을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자, 신 얘기 나왔던 거는 기억밖에 없지 않았니? 니은에서 나왔니?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지워주시고 일단 신 얘기도 안 나왔어. 니은은.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인간의 노동을 성립 기반으로 하고 있다. 로크의 소유는 인간이 노동하면서 우리가 소유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헤겔의 소유 역시도 노동을 통해서 노동산물이 탄생한다라는 얘기네. 그럼 노동을 성립 기반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로크의 소유, 헤겔의 소유가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3번으로 선택한 사람도 많은데 요 3번이 이타심이라는 요 단어가 앞에서 얘기했던 배타적이라는 단어가 처리 안 되면 이거 체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까 베타라는 단어 기억나지? 배타적 앞에 여기서 설명했던 거. 나와라 베타. 배타적.
배타적이라는 단어가 처리가 안 되신 분들은 요 이타심이 좋은 말이지 않아요? 이거는 되게 좋은 말이지. 이타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선택지만 보면. 근데 아니야. 이거는 배타심이야. 배타심 기억. 그치? 배타적. 그래서 틀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과의 합의를 강화하는 거는 누구의 얘기였을까? 해겔이 통일하자라는 얘기. 그 해겔의 통일이지. 그쵸? 그리고 노크의 소유는 공유물의 존재에 의해 보장되는 게 아니라 공유물을 우리가 소유로서 내 소유권을 노동에 의해서 부여하는 거죠. 공유물에게. 얘는 그래서 객체로서 당하는 애예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자, 마르크스가 이 사람을 보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럼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거 한번 봅시다. 마르크스는 노동에는 한계가 있어 없어? 한계가 없어. 근데 무슨 한계가 있어? 사회에 한계가 있어. 사회적 한계가 있다라고 했고,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이룰 수 있어? 실현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마르크스예요. 그런 내용들 특징들을 밑에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아티스트 이 A씨는 공부하려고 열심히 했고요. 그 비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캐릭터만 반복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염증을 느꼈습니다. 한계를 느꼈네요. 그럼 이건 노동의 한계일까? 구조적 한계일까? 마르크스가 보기에 구조적 한계겠지. 그치? 사회적 한계. 자, C사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근데 여기 가니까 어때요? 자아실현을 마음껏 해서 자신만의 독창적 캐릭터를 창작했어요. 자아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읽어보시고, 자, 밑에 선택지에서 대응을 시켜보면, 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객체 속에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학교에도 들어갔고요. 그쵸? 회사도 이식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네요. 노동을 통해 자신의 형식을 부여한 노동상물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거는 캐릭터죠. 종류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 노동산물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자, 이 캐릭터는 노동의 염증을 느꼈던 이유는 자기의식 확보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죠. 어디에서? B사에서. 자, 직장을 옮긴 것은 노동의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유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자유롭게 자기의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5번은 예술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은 주어 자신의 외부 대상을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킨 시기였겠고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렵냐? 근데 이게 뭐였냐면은 노동산물을 만들어낸다. 근데 공부한 시기는 그렇게 노동산물을 만들어낸 시기가 아니라 우리는 C사에서의 입사한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답은 5번.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그리고 여기서도 뭐 다시 볼까? 자연의 형식에 맞게 여기서 나왔나? 그리고 인간적 형식을 객체 인간적 형식을 부여한다고 했고 그리고 주관의 욕적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밑에서 5번 선택지에서 좀 응용해서 쓰려고 한 거죠. 목적을 객관화시켰다. 외부의 대상인 자연의 형식에 맞게, 아니 자신의 형식에 맞게가 아니라 자연적 형식이 아니라 주관의 목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런 표현들도 이제 일치하지는 않네요. 그쵸? 5번 선택지를 명확하게 판별을 하면은 자, 40번 봅시다. 그러면 이런 지문은 보기에 어떤 관점인지 관점 비교하는 걸 거예요. 근데 윗글이라고 했으니까 윗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네. 3명이나 나오는데 어떡하냐. 그치? 그럼 3명을 우리가 각각 비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통점을 다 비교해서 따져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제레미 리프킨은 제레미 리프킨 혹시 교과서에 나온 사람인데 읽어본 사람? 처음 들어본 사람이야? 어딘가 교과서 어느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독서 시간에. 자, 첨단과학 기술이 생산시대의 노동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노동이 종말된대요. 그러면 앞에 있는 세 사람들은 다 슬퍼하지 않을까? 노동이 종말한다면? 로크도 그렇고 해겔도 그렇고 마르크스도 그렇고 그치?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관점이 지금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노동의 종말이 긍정적으로 삶의 증대를 가져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이 부분 좀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경제 부분의 공유정력을 가정해야 되고 삶의 이유를 찾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비슷하죠.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 자신의 가치 또는 자아 실현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이 부분은 좀 일치하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윗글과 모두 공통점 찾기네, 여기는. 그리고 윗글과 모두 공통점 찾기고요. 그리고 윗글은 보기와 달리 여기는 차이점 찾는 거네요. 자, 1번 선택지부터 봅시다. 노동이 인간의 정신보다 신체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인지하고 있고, 어디가 틀렸냐? 이건 노동이 인간의 정신보다 신체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아니, 여기 봐봐. 삶의 가치, 삶의 이유, 이거는 신체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죠. 인간의 정신에서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지금 뒤에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1번 선택지는 이 부분이 틀린 것 같고요. 그쵸? 2번 선택지 갑시다.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노동이 기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자, 인간을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합니다. 삶의 이유를 갖습니다. 앞에 있는 로크, 헤겔,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도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식 찾는 거, 그런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윗글과 보기 모두 공통점이네요. 답은 2번.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라는 요 지점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앞부분에 앞부분에 우리 공통점이 앞부분 여기 1문단에서 나왔죠. 지금 요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어떻게 본다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쵸?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 일하기 싫어. 나 쉬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부정적으로 본 거였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쉬고 싶지 않니?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안 하고 싶지 않니?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동안 방학 때 생각을 해봐. 방학 때 막 쉬는 만큼 내가 막 자아 실현이 돼? 아니지. 그럴 거야. 나도 살면서 그런 경우 많이 해봤어. 특히 학교에서 잠깐 얘기하면서 몇 문제 안 나왔으니까 이거 하고 끝날 건데, 방학 때 되면은 선생님들도 방학 있잖아. 근데 방학 되면은 그래, 이번 방학에는 꼭 뭘 해야지. 하나도 안 돼. 개뿔 진짜. 무슨 여행을 가야지. 무슨 여행? 맨날 갑자기 학교에서 보충하라고 나오기도 하고, 업무 봐야 된다고요. 갑자기 근무 순번 바뀌었다고 나오기라고 하고, 그럼 여행 취소돼. 저 여행 가는데, 그래, 곤란한데요. 이 선생님 저 곤란한, 그럼 나가야지. 짬밥 안 되면 나가야 되고, 무슨.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는 이렇게, 중간에 이직이라는 걸 통해서, 또 잠깐 쉬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때 쉴 때 시간이 많으니까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 맨날 밤낮이 바뀌지. 좀 페인되는 느낌이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인생은 바쁘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남는 게 맞는 거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2번. 자, 윗글의 노동의 한계는 보기에 노동의 종말로 나타난 결과이건 전혀 연관성 없죠. 그렇죠? 위에 노동의 한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여기서 노동의 한계를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자, 윗글의 노동의 기능은 보기에 노동의 기능과 대립하고 있고, 노동의 기능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노동의 어떤 가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능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고. 윗글은 사회 변화가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건 아니지. 보기가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지금 보기가 사회 변화, 사회의 어떤 첨단 과학 기술이 사회의 변화일 거고, 그래서 노동이 없어질 거야, 노동이 종말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보기에 대한 얘기죠. 틀렸네요. 자, 41번 봅시다. 41번의 답이 1번인데요. 가서 한번 A 부분 바로 읽어볼게요. 자, 이 부분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데 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아까 로크에 대한 얘기. 공유물에 첨가한 노동이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라 노동은 했지만 그게 어떤 이유에서 삶의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쟁 같은 경우. 아까 예시를 들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노동에 첨가한 노동이 아니므로 지워주시고 굳이 찾는다면 그것은 어떤 삶의 어떤 편의를 목적을 인류 삶의 손해가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쵸? 해당하지 않았다. 노동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는 인류 삶의 손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로크의 사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떠한 부분에 대한 사상가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사상가들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어느 영역에 가든 비슷비슷할 거예요. 뭐 플라톤도 그렇고 특히 칸트라는 철학자가 한 명 나올 텐데 그 칸트 서양 철학의 칸트가 위치하고 있는 거는 거의 한 5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한 명의 철학자가. 그러니까 그런 철학자들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나서 이런 지문 나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정교화시키는 거. 우리 아까 문법 풀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문법이랑 탐구 과목의 장점이 뭐냐면은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이런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그 개념들을 확장 정교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문학은 또 그렇게 문학도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독서 지문을 여러분들 읽을 때 여러분들 지금 선택 과목이랑 연관됐다 싶으면은 계속 한 번 더 읽으면서 내용 정리하면서 개념으로 아예 정리를 시켜놔요. 근데 이것과 이제 무관한 선택 과목이면 여러분들이 독해 방법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하실 때는. 아, 지금 요 지문은 지금 학자가 3명이고 3명을 비교대조하는 거구나. 그치?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고 생각이다 보니까 상당히 글이 좀 추상적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체크 부분. 알겠지? 되게 말을 추상적으로 써놨잖아.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설명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이 안 그래도 추상적인데 그것을 또 추상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그냥 나온 그대로 막 관계성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받는지, 누가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나올 거니까 그 정도로만 정리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서 말바꾸기 정도로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앞에 경제지문 하나가 있거든요. 이 경제지문 하나 남았는데 그거는 제가 일요일날 온라인 수업에서 이번 주 온라인 수업은 저랑 할 거예요.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